서울의 한 교촌 치킨집. 매출 70% 이상이 배달 앱을 통해 나옵니다. 약 2만 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팔면 배달비와 수수료가 7,000원이 넘습니다. 13,000원, 거기서 8,000원 빼면 뭐가 들어와요? 똑같은 거지. 그런데 교촌 치킨이 최근 배달앱 시장 1위 배달의 민족과 배달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조건은 배달앱 2위 업체 쿠팡이츠를 교촌 치킨이 이용하지 않는 겁니다. 교촌 치킨 매출 중 쿠팡이츠 비중은 17%. 그런데도 대부분 점주들이 이걸 포기하고 배달 수수료를 깎아주는 걸 선택했습니다. 저희도 불안하죠. 솔직한 얘기지만. 그렇지만 지금 너무 수수료 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해갖고. 중개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한 거지. 이게 수수료 없애자고 인식하는 거지. 가맹점 불만을 달래며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야 하는 프랜차이즈. 또 주문량이 많은 인기 프랜차이즈를 유치해야 하는 배달앱. 서로 계산이 맞아떨어지면서 수수료 인하 효과를 내게 된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아닌 영세 소상공인들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같은 닭을 팔아도 교촌 쪽에서 마진이 조금 낮아지는 거지. 그러면 우리한테 또 불리해지는 거지, 그만큼. 협상력이 없는 동네 피자집 등 자영업자들은 수수료를 깎아달라 요구할 수도, 배민이건 쿠팡이츠건 가릴 수도 없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프로모션들이 강행된다면요. 일반 영세업자들은 그 구조 안에서 더욱더 생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배달앱 수수료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정부 여당은 정권 출범 뒤 곧바로 배달앱 사업자들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논의가 본격화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주거지가 밀집한 충북 혁신도시 식당거리. 임대 문구를 붙인 가게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 때문인데 늘어가는 배달 수수료 부담이 부채질을 합니다. 이 가게는 3월까지 한 달 8만 8천 원이었던 수수료 비용이 5, 60만 원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배달 수수료를 응식값에 비례해 올리다 보니 주문이 감소하는 악순환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남질 않으니까 소비자들이 그것도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이런 가운데 진천군이 지역 가맹점에 공공배달앱 수수료를 추가 지원합니다. 다음 달 추경을 통해 충북형 공공배달앱인 먹개비 가맹점주들에게 연간 2, 30만 원을 고정 지원합니다. 기존 먹개비를 통해 무료 배달을 이용하는 업주들에게 주문 한 건당 1,000원이 지원됐는데 진천군이 추가 지원을 얹은 겁니다. 소비 쿠폰도 주문당 4,000원씩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규가입 소상공인들하고 공공배달앱 이용 실적이 높은 소상공인들에게 그나마 지원 실적, 신청 실적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20에서 3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전국적으로 공공배달앱 수수료 지원이 늘고 있는 건 민간 배달앱에 비해 이용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충북형 공공배달앱 먹개비 이용액은 56억 9천만 원으로 최대 실적인 해보다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수수료 지원으로 가맹점주들이 공공배달앱을 이용자들에게 직접 홍보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용자 중심의 민간 배달앱과 경쟁력에서 밀리다 보니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저희가 뭐 소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군이나 이런 데서 그냥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러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죠. 이 때문에 편의성을 개선한 소비자 유입 전략과 함께 민간과 결합한 전국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다수의 플랫폼 업체를 조사 중입니다. 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들의 갑질 의혹, 구글과 쿠팡 등의 멤버십 끼워 팔기도 조사 대상입니다. 45%로 떼가더라고요. 배달의 그 어플에 노예가 되기 싫었어요. 주주님들은 그냥 걔네들 노예야. 이재명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언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충원 필요성, 근로감독 관의 인력 증원 필요성을 말하며 현황 파악과 가능한 방법에 대한 제시를 지시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염두한 건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온라인 플랫폼 분야가 우선순위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보호와 상생을 강조해왔습니다. 역시 대선 과정에서 대기업 내부 거래를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기업 집단국에 다시 힘이 실릴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공정위 인력이 주목받는 건 이른바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직전 윤석열 정부에서도 사교육 카르텔과 집단 진료 거부 등의 국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공정거래 질서가 바로 잡혀야 그래야 여기 대해서 좀 서로 이제 건강한 이런 거래 생태계가 조성되는 거기 때문에 공정위는 MBC에 인력 확충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으며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취약계층 채무 탕감 공약에 따라 금융당국도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코로나 대출 가운데 약 50조 원이 오는 9월에 만기가 도래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배드뱅크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혜입니다.